극한 폭염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맹소영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너무 더웠습니다. 오전 11시를 기해서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첫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됐는데 네. 솔직히 폭염 중대경보 하니까 많이 듣긴 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위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건 재난 상황, 더위의 재난 상황 어떤 겁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2018년에 우리가 강원도 홍천에 41도에 육박하는 더위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2018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폭염을 법적으로 재난으로 이미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상청은 폭염주의보와 경보를 체감하는 더위가 33도 이틀 이상, 35도 이틀 이상 나타날 때 이제 폭염이 재난급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대비를 했는데 이 정도 수준을 초월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취약계층이 아니라 정상인 누구나 이 폭염에 대해서 노출이 됐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1, 2도 정도의 높은 기온이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무언가의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을 찾아야 간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가 40도 가까이 올랐다라는 어떤 위험성을 볼 것이 아니라 나의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사실 봐야 된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도 온열질환 환자 수를 살펴보시면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덥다 했지만 폭염이라고 말하는 33도를 넘은 날이 이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체감도가 좀 높았기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 보세요. 8월 넘고 나서 지금 온열질환자 수가 이게 하루 발생이거든 100명이 넘습니다. 저게 하루 발생이군요. 하루 발생이 116명이 추가되고 또 8월 2일에 110명이 추가되고 해서 지금 나흘 동안 추가된 환자만 지금 400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수도권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절대적인 기후 자체도 덥기도 하지만 7월에 덥다 했던 그때보다 상대적인 더위도 상당히 지금 높은 더위에 우리가 지금 이제 있는 거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진다는 거죠. 와, 더위가 정말 위험하다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번 더위가 낮보다 밤이 더 위험하다 이런 표현은 왜 나오는 걸까요? 사실 올여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대기의 온도만 뜨거워진 게 아니라 바다의 온도까지 뜨거워졌기 때문에 바다가 뜨거워지게 되면 증발하는 수증기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제 해가 뜨면은 기온이 올라갑니다. 해가 지면 기온이 내려가죠. 네. 그런데 습도가 높게 되면은 낮 동안에 올랐던 열기를 잡아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에 난방을 할 때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보일러 가동을 줄이고 가습기를 틀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이 높아진 습도가 어느 정도 난방 열을 잡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난방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효율적인 상황이 그렇죠. 근데 보일러 가동도 세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습도까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열기를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습도가 높게 되게 되면은 체감 온도를 높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그 반응을 하는 것이 결국에 땀이 나고 이 땀이 증발을 하면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근데 대기 중에 습도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비 오는 날 젖은 빨래를 말리는 거랑 똑같아요. 마르나요? 안 마르죠. 더 꿉꿉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몸에서도 땀이 나더라도 이미 대기 중에 수분이 차 있으면 이 땀이 날아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몸에도 덕지덕지 있죠. 그렇게 되면 다시 체온을 붙잡아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오는 열 더하기 내 몸에서 이 열을 보관하는 열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버티기가 좀 힘든 거죠. 아니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밤에 그렇다면 좀 이렇게 막 열을 받았을 때 밤에 좀 열을 빼내서 해야 제가 그냥 전문가는 아니지만 심혈관 질환이라던가 이런 거에도 연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더위가 굉장히 온열질환자 괜히 늘어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폭염 중대경보의 기준치를 만들었던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 단 하루라도 그리고 실제 관측되는 기온이 39도가 단 하루만이라도 나타났을 때 폭염 중대경보를 내려야 된다라고 이 정한 그 규정 자체가 실제 과거에 나타났던 기온 대비 온열질환자 수가 어느 기온대에 가장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냐라고 봤을 때 그게 38도, 39도였던 거예요. 지금 딱 이 그렇죠. 시즌이군요. 실제 80% 정도 온열질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앞서 보신 온열질환자 증가수만 보더라도 지금 수도권 지역에 굉장히 많은 급증률을 8월 달에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주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농장 작업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이나 이런 농촌 지역에 주로 집중이 됐다면 지금은 연령대도 굉장히 다양한 층의 연령대 그냥 길 가다 쓰러지는 거예요. 20, 30대도. 그렇죠. 그런 어떤 현상들이기 때문에 결국
결코 지금의 더위가 나하고는 무관한 일이다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건장하신 분이라도 절대 그렇죠. 지금 방심하시면 안 된다. 정말 살인적인 폭염이라고 표현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오늘 서울 최고 기온이 39.2도였던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이 체감 기온 같은 경우에는 서울 내에서도 좀 지역마다 다 차이가 있던데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 기온을 신뢰하지 말아라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기상청에서 공식적인 기상 관측망에서 발표하는 그 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측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가잖아요. 그럼 밑에 잔디밭이 깔려 있어요. 잔디밭이 깔려. 왜냐하면 잔디밭이 깔리는 거는 이거는 전 세계의 기상 관측의 공통적인 룰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왜냐하면 지면으로부터 돌아올 수 있는 인공열을 차단하는 효과를 하는 거예요. 아야. 그러니까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이 공식적인 기상 관측망은 정말 지구가 자체적으로 기온이 올라가는 어떤 기후적인 측의 분석인 건데 지금 실제 보이는 화면들 보세요. 저런 아스팔트 도로, 건물들 이런 데는 태양의 열들을 고스란히 흡수해서 밤 동안에 방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마다 산 어떤 이제 환경들이 다르겠죠. 녹지나 수분의 양이라든지 건물의 어떤 밀도 그리고 그 사이에 발생하는 어떤 바람 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기상청에 발표하는 그런 기상 정보는 실제 이 정도의 기온이 오릅니다지만 플러스 우리가 인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내 주변 환경의 인위적인 열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실제 우리가 체감하는 더위는 훨씬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실외기, 뭐 에어컨 실외기, 그리고 이런 아스팔트에 자동차들의 어떤 엔진 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느끼는 게 우리가 관측기로만 관측할 수 없는 그런 기온이기 때문에 아하.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37도, 38도라고 하는 기온을 신뢰하지 말라가 아니라 실제 이거는 어떤 인위적인 열을 반영하지 않는 관측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보다 더 격한 그런 더위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래도 다행히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는 39.2도인데 38도 정도에 왜 얘는 체감 온도가 떨어지지? 왜 떨어졌어요? 그래도 동풍이 불면서 이게 산맥을 한번 타고 넘잖아요. 네. 고온은 고온이지만 건조한 공기가 축축한 공기가 그나마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건조한 공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물더위보다는 이제 그나마 불더위라서 다행인 거죠. 왜냐하면 39도인데 여기에 체감 온도 3, 4도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살인적인 저위인 거죠. 어떻게 삽니까? 네, 하지만 이런 어떤 도시, 인구 불포, 산업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풍속과 습도에 따라서 체감 온도가 좀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